한국직업방송과 연합뉴스TV가 함께 만드는 취업 전문 뉴스 투데이 고용플러스입니다. 전국 경제인연합 전경련이 최순실 게이트로 설립 55년 만에 난파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회원사들의 탈퇴가 잇따르고 있고 주요 회원사들은 자기 앞가림하기도 벅찬 상황이어서 생존을 모색하는 데 애를 먹고 있습니다. 남현호 기자입니다. 해체 위기에 내몰린 전국경제인연합 전경련이 쇄신안을 마련하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습니다. 전경련은 내년 2월 정기총회 때까지 향후 진로에 대한 최종 결론을 도출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회원사를 상대로 의견 수렴에 들어갔습니다. 쇄신안으로는 경제단체의 기능을 폐지하고 싱크탱크 등으로 조직을 탈바꿈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출발부터 난관에 부딪혔습니다. 오는 15일 삼성, 현대차, SK, LG 등 주요 회원사를 상대로 쇄신안에 대한 의견을 듣는 자리를 마련하려 했지만 대부분 불참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지난 6일 국회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전경련 탈퇴를 선언했던 기업들은 더 부정적일 수밖에 없다는 분석입니다. 제 입장에서 해체라는 말을 끝내기가 제가 자격이 없는 것 같고요. 저희는 탈퇴하겠습니다. 회원사들의 탈퇴가 이어지고 있고 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와 특검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모임 자체를 꺼리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현 상황에선 내년 1월 정기 회장단 회의 개최 여부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내년 2월 임기가 만료되는 허창수 회장과 이승철 상금 부회장 후임자를 정하는 문제도 의견 수렴을 위한 만남 자체가 성사되지 않은 한 장기 표류할 가능성이 큰 상황입니다. 전경련의 앞날에 갈수록 안개가 짙어지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남현호입니다. 미국의 통화정책회의인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의 정례회의가 시작됐습니다. 올해 마지막 회의인데 이번에는 연방기금 금리, 즉 기준금리를 인상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워싱턴에서 김세진 특파원입니다. 2016년 마지막 회의인 미국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 회의가 현지 시간 13일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현지 시간 14일 오후, 한국 시간 15일 새벽, FOMC 회의가 끝나는 대로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는 회의 결과를 발표합니다. 대부분의 시장 전문가들은 이번 회의에서 현재 0.25에서 0.5% 수준인 기준금리를 인상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렇게 된다면 지난해 말 제로금리 시대의 막을 내린 데 이어 1년 만에 기준금리 인상이 됩니다. 그동안 저금리 기조를 이어온 미국이 금리 정상화의 길로 접어든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연준이 금리 인상의 전제 조건으로 삼고 있는 물가와 고용 상황 두 가지 모두 연준이 정해놓은 목표치에 접근하고 있다는 지표들이 속속 나온 상태입니다. 여기에 저유가, 영국의 유럽연합 이탈 즉 브렉시트의 후폭풍, 미국 대선 등 외부 변수도 이미 반영이 됐거나 해소가 된 상태입니다. 따라서 시장은 이번에 금리를 인상할 것을 기정사실로 보면서 앞으로 얼마나 자주 그리고 얼마나 큰 폭으로 금리를 올릴지에 관심을 쏟고 있습니다. 앞으로 미국의 금리 인상 속도와 폭에 따라 미국발 돈줄 재기의 여파가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연준, 특히 제닛 옐런 연준 의장을 정치적이라고 몰아붙인 만큼 내년 1월 출범하는 트럼프 정부와 연준이 앞으로 어떤 관계를 설정해 나갈지도 주목됩니다. 워싱턴에서 연합뉴스 김세진입니다. 우리 사회의 큰 걱정거리, 저출산의 원인 중 하나는 육아와 일을 병행하기 힘들다는 겁니다. 실제 30대 여성의 취업률이 다른 연령대보다 낮은데 이런 상황에서 보육시설이 있는 직장의 수마저 줄고 있습니다. 일과 가정의 양립이 여전히 멀다는 이야기입니다. 정주희 기자입니다. 우리 사회에서 30대 여성은 저출산 해소 대책의 핵심 타깃입니다. 여성들의 첫 결혼 연령이 30대에 접어든 만큼 이 연령대에 출산과 육아가 집중되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그 부담 때문에 일을 놓는 이른바 경단녀, 경력 단절 여성도 이 연령대에 몰려 있습니다. 실제 20대 여성의 취업률은 60%에 가깝지만 30대는 57% 정도로 떨어집니다. 30대의 취업이 늘고 40대가 정점인 남성과는 대조적인데 출산과 육아 부담이 큰 원인입니다. 작년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30대 기혼 여성 10명 중 7명은 결혼, 임신, 출산 때문에 직장을 그만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정부가 저출산 문제 해결의 포인트로 여성들의 경력 단절 문제 해결을 공언해왔지만 신통한 효과는 없었던 겁니다. 오히려 여건이 더 나빠진 분야도 있습니다. 보육시설이 있는 직장의 비율이 재작년부터 다시 내리막을 걷고 있는 게 대표적입니다. 작년 설치 의무를 다한 기업은 전체의 절반 선에 불과했습니다. 직장 어린이집이 있는 경우 여성 근로자의 출산 후 노동시장 복귀율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직장 어린이집이 출산 전후 여성 근로자의 고용을 증진시킬 수 있다는 것이. 일가정 양립의 기본인 직장 보육시설도 못 갖춘 상태에서 저출산과 경력 단절 여성 문제를 풀기란 어렵다는 지적입니다. 연합뉴스TV 정주입니다. 지난달 취업자가 34만 명 가까이 늘었지만 제조업은 글로벌 금융위기 뒤 처음으로 2달 연속 10만 명 넘게 줄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11월 취업자는 2,659만여 명으로 작년 11월보다 33만 9천 명 늘었습니다. 취업자 수 30만 명대 회복은 작년 11월 기상 악화로 급감했던 농림어업 취업자 수의 회복과 건설 취업자의 증가에 따른 겁니다. 하지만 경기를 대표하는 제조업 취업자 수는 10만 2천 명 줄었습니다. 제조업 취업자가 2달 연속 10만 명 넘게 감소한 것은 2009년 8월에서 9월 이후 처음입니다. 청년 실업률도 8.2%로 11월만 보면 2003년 이후 가장 높았습니다. 백화점마다 성탄절 분위기로 매장을 꾸미고 벌써부터 설 선물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연말 연초의 소비 촉진을 위해서인데요. 하지만 경기 침체와 탄핵 정국 등이 겹치면서 유통가에서는 연말 특수를 찾아보기 힘들어졌습니다. 이준흠 기자입니다. 대형마트에 이어 백화점도 잇따라 설 선물 예약 판매에 나섰습니다. 일찌감치 설 분위기를 띄우려고 지난해보다 판매를 일주일이나 앞당겼습니다. 건물도 한껏 성탄절 느낌으로 꾸몄지만 정작 연말 연초 특수는 사라졌습니다. 지난달 백화점 겨울 정기 세일 매출은 지난해보다 오히려 1%가량 감소했고 이달 들어서도 매출 하락세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대내외 경제 여건이 나빠진 데다 최순실 게이트, 대통령 탄핵 정국이 이어지면서 소비자들이 지갑을 닫아버린 겁니다. 즐겁게 신나게 막 연말 연시를 보내는 그러는 게 좀 지금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좋아 보이지 않잖아요. 심리적 예측 이런 게 좀 중요한데 뭐 내년에 뭐 부동산도 안 좋고 경기도 안 좋다고 막 이러니까. 실제 지난달 소비자 심리지수는 10월보다 6.1포인트 하락한 95.8로 금융위기 이후 7년 7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그나마 주말 촛불 집회와 1인 가구 증가에 영향을 받은 편의점만 특수를 누려 나홀로 성장세를 이어갔습니다. 혼란한 전국이 내년 초반까지는 이어질 예정이어서 유통업체들도 적극적인 판촉 활동에 나서기는 부담스러운 상황인 만큼 한번 얼어붙은 소비 심리는 당분간 회복되기 힘들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이준흠입니다. 중소기업 10곳 중 9곳 가까이는 내년 경기가 올해보다 나아지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중소기업 중앙회에 따르면 전국 중소기업 2,779곳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87.8%는 내년 경기가 올해와 비슷하거나 악화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내년 경제에 가장 큰 영향을 줄 요인으로는 내수 회복 불확실성을 꼽은 답이 54.9%로 가장 많았습니다. 한편 중소기업인들은 내년의 사자성어로 결사적 각오로 싸운다는 파부침주를 선택했습니다. 지난 여름 부산에서 발생한 학교 전담 경찰관들의 성추문 파문으로 경찰이 제도 개선책을 마련한 지 약 6개월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학교폭력 해결사 역할을 제대로 하기에는 아직 갈 길이 멀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정선미 기자입니다. 지난 6월 여고생과의 성관계 문제로 파문을 일으킨 학교 전담 경찰관. 이 사건 이후 경찰은 학교 전담 경찰관을 2인 1조로 운영하고 여학교에는 여성 경찰관을 배치하는 식으로 제도를 개선했습니다. 하지만 학교 폭력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입니다. 인력이 턱없이 부족해 현재 전국에 배치된 학교 전담 경찰관은 1,000여 명, 1인당 11개교, 학생 5천여 명을 맡아야 합니다. 여성 경찰관 수는 더 적기 때문에 여경 1명당 약 30개교를 맡아야 하는 상황. 학교 폭력 피해자들과 상담을 해주는 것조차 현실적으로 버거울 수밖에 없습니다.
보여주기식을 하는 것보다는 그냥 정말로 그 피해 학생이 무엇을 원하는지에 대한 얘기를 좀 들어봐 주시고 그다음에 경찰이 해줄 수 있는 얘기들 해주시고 제도 개선과 함께 교사가 인성교육에 더욱 신경 써야 한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학교 폭력 문제의 처음 출발부터 마무리까지 그 본질은 교육에 있습니다. 교육의 문제로부터 비롯된 현상이고요. 그리고 그 치유와 해결과 봉합도 교육에서 풀어내야 합니다. 학교 폭력 가해자는 솜방망이 처벌을 받고 피해자는 전학을 가는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는 학교 전담 경찰관들이 제대로 수사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연합뉴스 TV 정섬입니다. 국내외 경기 둔화로 올해 임금 체불액이 사상 최대로 치솟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용부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근로자 임금 체불 규모는 1조 3,039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7% 늘었습니다. 조선업종 체불액은 787억 원으로 무려 93.2% 급증했습니다. 이런 임금 체불 증가는 일시적 경영난 등 경기적 요인이 크지만 원청업체의 불공정 거래 등도 주요 원인이라는 것이 고용부의 분석입니다. 정부는 하청업체 체불에 책임이 있는 원청업체 처벌을 강화하는 등 강력한 대응에 나섰습니다. 2년 뒤 열릴 평창 동계올림픽에서는 90분짜리 고화질 영화를 1초 만에 다운받을 수 있는 5세대 통신 시범 서비스가 첫 선을 보입니다. 올림픽 경기를 보다 실감나게 즐길 수 있는 첨단 5G 기술들을 한지 기자가 미리 체험해봤습니다. 스릴 넘치는 종목인 봅슬레이 경기는 속도가 빠르고 위험하다 보니 그동안 경기장 바깥에서만 중계가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오는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에서는 무선 카메라를 이용해 실제 봅슬레이 선수가 된 것처럼 경기를 볼 수 있습니다. 움직이는 버스 안에서도 끊김없는 통신 서비스를 즐길 수 있습니다. 자, 저는 지금 5G 버스 안에 있습니다. 측면의 창문을 보면 일반 유리창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투명 디스플레이입니다. 이렇게 터치를 하면 실내에서도 선수들의 경기 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빙상 경기에 설치된 100대의 카메라는 선수들의 정지된 동작을 360도로 세밀하게 포착하고 서울과 평창, 강릉에 서로 떨어져 있는 피겨스케이팅 선수들도 홀로그램을 이용해 모두 한 공간에 있는 것처럼 인터뷰를 할 수 있습니다. 모두 현재 4G 이동통신인 LTE보다 1000배 빠른 5G 통신을 기반으로 한 신기술들입니다. 그때만 해도 저희가 그 시연 정도가 됐는데 오늘은 그 실제 경기에 적용할 수 있는 수준으로 많은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내년도에 있을 올림픽에는 테스트 이벤트 또 올림픽에 적용할 수 있는 이런 기술은 거의 다 확보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KT는 올림픽이 끝난 후에도 KTX 노선터널, 자율주행차, 원격회의 등의 5G 기술을 활용할 수 있도록 발전해 나갈 계획입니다. 오는 2020년 상용화를 앞두고 있는 5G가 통신 서비스뿐만 아니라 실생활 속으로 성큼 다가오고 있습니다. 연합뉴스 TV 한지입니다. 최근 사회적으로 핫한 이슈를 키워드로 알아보는 핫키워드 시간입니다. 강설희 아나운서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핫키워드 시간입니다. 지난 7월 국방부는 경북 상주군에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사드를 배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갑작스러운 소식에 상주 주민들과 시민단체들이 즉각 반발했고요. 사드 배치를 노골적으로 반대했던 중국의 반응도 심상치가 않습니다. 중국이 경제 보복을 시작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핫키워드 시간에는 사드에 대한 중국의 복수, 금한령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당시 아무것도 정해진 게 없다던 국방부가 갑작스런 발표를 해서 모두 놀랐었죠. 중국도 즉각적으로 성명을 내고 유감을 표명했었는데요. 중국의 보복이 있을 거란 예상이 많았는데 그게 바로 금한령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금한령은 말 그대로 한류를 금하는 규제력을 일컫는데요.
최근 한류 스타들이 이 금한령의 피해자가 되고 있습니다. 올 초 태양의 후예로 중국 최고 한류 스타로 등극한 배우 송중기 씨는 중국 휴대폰 브랜드 비보의 모델로 활동했었는데요. 최근에 갑작스럽게 모델이 교체됐습니다. 또 배우 김우빈 씨와 수지 씨는 드라마 홍보차 계획됐던 팬미팅이 급작스럽게 취소되는 일을 겪었고요. 원조 한류 스타로 꼽히는 이영애 씨의 복귀작은 원래 10월 한중 동시 방송 예정이었지만 중국의 심의를 통과하지 못해서 아직 첫방 날짜도 못 잡고 있습니다. 네, 다들 중국에서도 톱스타로 통하는 분들이잖아요. 몸값도 높고 뭔가 압력이 있지 않고서야 갑자기 이럴 이유가 없어 보이는데요. 자, 중국 당국의 반응은 어떤가요? 네, 중국의 공식적인 입장은 금한령이라는 건 없다입니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금한령이라는 것을 들은 바 없다고 말했는데요. 그 말 뒤에 의미심장한 언급을 했습니다. 중국 정부와 인민들은 사드 배치에 반대하고 당국도 이런 정서를 주시하고 있다고 했는데요. 이 말을 풀이해보자면 우리가 공식적인 지시는 하지 않았지만 민간 차원에서 알아서 한류를 퇴출시키는 거다. 이런 해석이 가능한 겁니다. 네, 중국은 공산당 일당 독재 국가인데요. 당국의 묵인 없이 이런 조치들이 가능하지는 않았겠죠. 문제는 이런 중국의 분위기가 우리나라 문화산업에 치명타를 날릴 수 있다는 거겠죠. 네, 맞습니다. 이 금한령은 SM, YG, JYP 등 대형 기획사의 주가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드라마나 대중음악에 있어서 중국은 기회의 땅이었는데요. 이제 이 차이나 드림이 차이나 리스크가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중국의 큰손들이 한국 엔터테인먼트 업계에 투자한 금액도 3조 원에 달해서요. 이 투자금의 보호를 위해서 더 강력한 금한령은 불가능한 희망 섞인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3조 원이라니까 정말 중국 자본이 무섭긴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요, 한류 콘텐츠 말고 또 일반 기업들에 대해서도 경제 보복이 시작되고 있다고 하죠. 네, 맞습니다. 바로 사드 배치 예정지를 제공한 롯데가 그 주인공이 됐습니다. 중국 정부는 롯데 중국 내 모든 사업장에 대한 전수조사를 시작했는데요. 세무조사는 물론이고 소방과 위생점검까지 전방위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콕 집어서 롯데만, 그것도 150여 개 점포와 롯데케미칼, 롯데제과 등의 현지 공장 모두를 조사한다는 측면에서 사드 배치와 관련해서 희생양이 됐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정말 작정하고 털겠다 이런 느낌이 드는데요. 그런데 이뿐만이 아니죠. 한창 몰려오던 유커들의 발길도 확 줄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사드에 이어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이 맺어진다는 소식이 이어지면서 중국인 관광객 수도 급감했습니다. 한국관광공사의 통계에 따르면 7월에 91만 7천 명이 넘었던 중국인 관광객은 10월에 68만여 명 수준으로 약 23만 명 이상 줄었다고 합니다. 3개월 동안 25% 정도가 감소한 건데요. 이렇게 유커들이 감소하니까 당장 이들이 주요 고객이었던 화장품, 또 면세점 업계가 직격탄을 맞았고요. 여행, 호텔, 화장품 관련 업체 주가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를 찾는 외국인 관광객 가운데 40% 정도가 중국인 관광객이라고 하는데요. 정말 큰일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유커들의 방문을 중국 당국이 조정을 할 수가 있는 건가요? 네, 물론 개개인의 방문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중국 당국은 관광업계의 일종의 쿼터를 강제할 수 있는 힘은 있다는 게 중론입니다. 어느 여행사가 한국 단체 관광 상품을 많이 팔았다 싶으면 일종의 권고를 하는 거죠. 연간 중국인 해외 여행객 수는 1억 명을 넘어서 현재 1억 2천만 명 정도라고 합니다. 유커들의 수를 중국 당국이 통제하는 건 다른 나라에게는 일종의 위협이 될 수도 있는 거죠. 네, 해외 여행객이 1억 2천만 명이라니까요. 일본 전체 인구와 맞먹는 수준입니다. 자, 중국이 사드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 같은데 어떤 이유 때문인가요? 네,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사드가 북한의 미사일을 방어하기 위한 무기에 불과할 수도 있지만 중국 입장에서는 미국과의 관계에서 군사적으로 힘의 균형이 완전히 무너질 수가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사드의 고성능 레이더가 중국 미사일의 동선을 낱낱이 파악할 수 있다면 중국은 미국과 군사적 게임 자체를 할 수가 없기 때문이겠죠. 또 이 정보가 미일 동맹을 통해서 일본으로 넘어갈 가능성도 높은데요. 중국과 일본 역시 동북아 패권을 두고 현재 긴장 관계이기 때문에 사드와 한일 군사정보보호 협정에 대해서 중국 당국이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을 하는 거죠.
네, 국회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 경제에 대한 걱정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사드 배치에 대한 진상 규명과 함께 그 피해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의 핫키워드는 사드 배치 이후 중국의 경제 보복이었습니다. 강설희 아나운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투데이 고용플러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